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채널을 즐겨보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다고들 하죠.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속는 젊은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라고 작정하고 속이는 놈들한테는 속절없이 당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부유한 부모님 덕분에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던 저는 남자 하나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물 말아먹을 뻔한 경험이 있어요. 이런 제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한다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만일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을 통해서 빨리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 사연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럼 어렵게 결정한 제 공개 사연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리라 믿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 말에 거부감이 좀 들지도 모르지만 저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입니다. 재벌집 딸까진 아니지만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 없이 성장했어요. 아버지는 부동산으로 크게 성공하셨는데요.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5층짜리 건물을 선물해 주실 만큼 능력 있는 분이셨죠. 그렇다고 제가 분별력 없이 막 산 건 아닙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은 없지만 돈이 귀하다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큰 부자라는 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제 본분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교도 충실하게 잘 다녔고 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죠. 제 꿈은 국제적인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영어는 기본이었고 다양한 경험과 스펙은 필수였죠.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 대학원을 미국에서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유학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러다가 우연히 핸드폰 채팅으로 남자를 알게 됐는데요. 그냥 대화나 나눠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 남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나 잘 맞는 거 있죠?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숙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한번 만나자는 남자의 요청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딱 본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훤칠한 키에다가 오똑한 콧날, 또 눈빛은 얼마나 반짝반짝이던지 정말 배우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씨 맞죠? 네. 그럼 그쪽이 정호태 씨? 네, 맞아요. 우리 진짜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얼굴이 진짜 잘생기셨어요. 아, 그래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희 씨도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미희 씨, 미국 유학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언제 떠나시는 거예요? 다음 달 말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정말요? 그럼 우리 자주 만나야겠는데요? 네? 우리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만날 날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만나야죠. 그 남자의 너스레에 괜히 얼굴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뭐 시쳇말로 한눈에 반했다. 그런 말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 남자 말처럼 우리 두 사람은
정말 부지런히 만나게 됐는데요. 한 서너 번째 만났을까요? 그 남자가 저한테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미씨, 사실 저 미씨한테 얘기 못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전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미희 씨한테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잖아요. 실은 평범한 회사원이랑은 거리가 좀 있는 직업이에요. 어머, 그래요? 근데 왜 거짓말했어요? 사실 직업이라는 게 사람을 부풀려 보이기도 하고 없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럼 호태 씨 진짜 직업이 뭔데요? 실은 저 의사예요. 종합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네, 의사요?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런 외모의 직업이 의사면 반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남자를 내버려뒀다간 누가 채가도 벌써 채갈 거란 조바심이 들기까지 하는 겁니다. 오, 호태 씨 알고 보니까 정말 능력자시네요. 의사라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병원도 직장처럼 다니는 거니까 완벽한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네? 아유, 호태 씨도 참. 아하하. 부모님이 모두 의사 출신이셔서 저도 자연스레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늘 공부하는 집안 분위기도 한몫했고요. 아, 그렇구나. 이 남자와 가까워질수록 점점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고백하고 연애를 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유학을 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음은 그 남자한테 자꾸 가는데 덩달아 날짜도 자꾸 가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직 여자친구가 없다는 그 남자한테 빨리 침을 발라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말입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남자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사귀어 볼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정리하고 미국에 가서 준비한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전 결심했습니다. 우선 그 남자에게 고백을 해보고 결정하기로 말이죠. 저 호태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저 지금 호태 씨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 남자는 갑작스러운 제 고백에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그 순간 틀렸다라는 예감이 확 들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절 빤히 쳐다보면서 싱그러운 미소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담쓰담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네, 좋아요. 저도 미 씨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터질 것 같던지 정말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남자는 제 남자친구가 됐고 전 그 남자의 여자친구가 되었죠. 이 사람이 제 마음을 받아주었다는 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었네요. 이런 남자를 두고 유학을 가야 한다는 건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제겐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또다시 고민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유학을 미루기로 결심을 했죠. 아마 애청자분들은 고작 남자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포기했다며 혀를 끌끌 차셨겠죠. 네, 그랬습니다. 당시 저에게 그 남자는 절대 놓치기 싫은 금덩어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였죠. 나
유학 미루기로 했어. 내가 지금 유학 가면 호태 씨랑 헤어져야 하잖아. 지금 내 인생에는 호태 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미야, 정말 그래도 되겠어? 유학 가려고 오랫동안 준비했잖아. 괜히 나 때문에 인생의 큰 목표를 미룬 거 아니야? 그렇다면 솔직히 나 너무 부담돼. 내가 너한테 짐이 된다는 거 정말 견디기 힘들어. 아니야,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호트 씨가 짐이 되다니 정말 말도 안 돼. 그냥 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쪽을 선택한 것뿐이야. 그래서 호트 씨를 선택한 거고. 미야. 남자친구는 그런 제 선택에 미안해하면서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유학 날짜가 다가오면서 자기도 이제 저를 보내줘야 할 거란 생각을 했다나요. 제가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두 사람은 짧은 인연을 끝으로 남남이 될 뻔한 거였죠. 아무튼 제가 유학을 포기한 일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상당히 난리가 났습니다. 미리 들어간 비용도 비용이지만 연애를 하느라 학업을 포기한다는 딸을 어떤 부모가 박수를 치겠어요. 상당히 자상한 편에 속하는 아빠도 미간을 구기며 철없는 딸에게 따져 묻더라고요. 아니 미야, 대체 어떤 남자를 만났길래 유학을 안 간다고 하는 거야? 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일지 몰라. 그런데도 정말 유학을 포기할 거야? 아빠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 사람이야. 나도 고민 많이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빠,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이거야 원. 도대체 뭐 하는 놈인데? 지금 의사야. 이비인후과 의사.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그래? 의사라고? 그래도 제가 욕을 덜 먹었던 이유는 남자친구의 직업 때문일 겁니다. 만일 의사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학생이었다면 저희 부모님은 제 머리를 깎아서라도 미국에 보냈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엉겹결에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인사시키게 됐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미희 남자친구 정호태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쪽이 유학 가려던 우리 딸 발목 잡은 바로 그 사람이구만.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미희를 붙잡은 바로 그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뭐? 허허허, 나 원참. 남자친구의 씩씩한 대답에 아빠도 헛웃음을 터뜨리시는 겁니다. 아빠의 상상 속엔 출중한 외모에 성격까지 좋은 의사사위가 떠올랐을 거예요. 남자친구를 부리기 전 아빠의 표정과 막상 만났을 때의 아빠 표정은 사뭇 달라 보였거든요. 남자친구를 직접 확인한 아빠는 유학을 포기하면서까지 시작한 저희 두 사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확신이 있다면 긴 연애할 생각 말고 빨리 결혼을 하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 아빠의 당부처럼 남자친구는 제게 근사한 프로포즈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프로포즈는 정말 상상하지도 않았거든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너무 감동스럽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나 미희를 보자마자 운명을 느꼈어. 우린 정말 멋진 부부가 될 거야. 호태씨, 고마워. 바로 그 순간 유학을 포기한 제 선택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자부했어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이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갖게 되었어요. 의사 출신인 예비 시부모님은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따님을 아주 훌륭히 잘 키우셨습니다. 네가 제 며느리가 된다면 친딸 못지않게 귀하게 여길 생각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과찬이세요. 애가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가 한 집안의 며느리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가 없네요. 딸을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애비가 부족해서 많이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을 보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저희 아들놈도 이제 겨우 페이닥터에서 벗어나서 개인 병원은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원을 시켜놓고 식을 올리면 그림도 딱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까? 허허, 우리 사위한테 아주 좋은 일이 생겼네요. 어른들의 덕담이 오고 가며 상견례 자리는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좋은 날을 택일해서 식 날짜를 의논하기로 했죠. 일이 너무 일사천리로 흘러가니까 저조차도 어리둥절하더군요. 어쨌든 저희는 행복의 단꿈에 젖을 새도 없이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남자친구는 개인 병원 준비로 더 정신이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한숨을 푹푹 쉬어대는 것이 표정이 내내 어둡더라고요. 호태 씨?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닌데 뭘. 아까부터 계속 인상 쓰면서 한숨 쉬고 있잖아. 왜 그러는데? 무슨 고민이 있어? 아니야. 고민은 무슨.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말해봐. 우리 이제 부부가 될 사이잖아. 벌써부터 비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 말에 남자친구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자기 고민을 꺼내놓더군요. 오, 실은 병원에 놓을 장비 때문에 골치를 좀 썩고 있었어. 원래는 렌탈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구매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장비가 좀 비싸야지. 병원 개원하느라고 자금도 바닥인데 갑자기 계획에 없던 돈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힘이 좀 드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장비가 얼만데? 한 2억 정도 해. 2억? 2억이란 말이지? 알았어. 그럼 2억은 내가 해줄게. 뭐? 미희, 네가? 네가 2억이 어딨어. 호태씨, 나 이래봬도 건물주야. 내 명의로 5층짜리 건물 있다는 거 잊었어? 그걸로 담보 걸어서 대출 좀 받아보면 그만큼은 나올 거야. 아니,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런 돈을 빌려. 남편 일인데. 그럼 아내가 모른 척해? 어차피 병원문 열면 돈 많이 벌 거잖아. 안 그래? 그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아이고, 됐습니다, 서방님.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걱정하지 말고 며칠만 기다려. 내가 알아보고 바로 해줄게. 알았어. 정말 고맙다, 미희야. 남자친구의 표정에서 근심이 싹 지워지는데 참 뿌듯하더군요. 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힘이 된다는 건 꽤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대출 3억을 받아서 바로 남자친구에게 보내줬어요. 어, 그런데 왜 3억이나 줘? 내가 필요한 건 2억인데? 나도 알아. 어차피 대출이 충분히 나온다고 해서 넉넉히 받았어. 이자도 크지 않아서. 병원 개업하느라 자금 다 썼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은 들고 시작해야지. 그러라고 1억 더 주는 거야. 너도 참. 부담 느끼지 말고 편하게 써. 이제 호태씨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잖아. 안 그래? 그래, 네 말이 맞다. 이 돈 유용하게 잘 쓸게. 그리고 열심히 해서 우리 미희한테 돈 많이 가져다 줄게. 알았어. 앞으로 우리 두 사람한테는 좋은 일만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 아직 식만 올리지 않았지. 우리 두 사람은 이미 부부 사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큰 돈을 안심하고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자친구의 불행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목소리가 아주 급박한 걸로 봐선 큰일이 났다는 걸 짐작했죠. 미야, 나 이제 어쩌지? 정말 큰일 났다. 왜? 무슨 일 있어? 병원 직원이 실수로 스프링쿨러를 잘못 작동시켜서 지금 병원이 온통 물바다가 됐어. 애써 들여놓은 장비랑 가구, 인테리어를 전부 못 쓰게 됐어. 이걸 어쩌면 좋냐. 뭐라고? 어머, 그럼 어떡해. 그걸 전부 다시 해야 하는 거야? 기기들 전부가 물에 취약한 애들이라서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금이 문제야. 대강 견적을 내보니까 장비 인테리어까지 해서 5억은 넘게 들겠더라고. 뭐? 그게 정말이야? 정말 힘이 쭉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공을 들인 병원이 한순간의 실수로 엉망이 돼버리다니요. 더구나 다시 새롭게 하는데 5억이라는 큰 돈이 또 들어가야 한다니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그럼 실수한 그 직원한테 보상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원칙대로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직원 형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앞으로도 오래 볼 사이인데 그런 걸로 어색해지는 게 싫기도 하고. 어쩔 수 없지. 일단 병원 오픈은 무기한 연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그 많은 돈을 지원에게 물어내게 할 수 없다면서 남편 자신이 안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속도 이렇게 쓰린데 남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오픈을 포기하면서까지 직원을 지키는 따뜻한 모습에 감동을 하고 말았죠. 그럼 내가 좀 더 알아볼까? 그게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해준 돈도 너무 미안해 죽겠는데 자기한테 또 어떻게 돈을 받니? 그럼 뭐 어쩌려고 그래. 병원은 오픈해야 하는데 청진기 하나만 들고 오픈할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볼게. 남자친구는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경이 안 쓰일 리가 있겠습니까? 남자친구는 이 사태를 도저히 복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또 나서게 됐습니다. 건물을 다시 잠보 잡혀서 5억을 대출받게 됐네요. 그 덕분에 빚이 10원 한 장 없던 제 건물은 8억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된 셈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니 이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자를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습니다.
호태 씨, 내가 5억 보냈어. 이걸로 빨리 병원 복구해. 뭐? 아, 참. 미희야, 왜 또 그랬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알았어. 알았는데,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빨리 원상복구 시켜서 진료 봐야 하잖아. 그러니까 돈 얘기는 나중에 하고 병원 복구부터 하자고. 응? 미희야. 남자친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제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와 장비를 다시 들이는 데까진 시간이 걸려서 결국 병원 오픈은 나중으로 미루고 결혼식부터 올리게 됐죠. 결혼식 당일, 저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두근대는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드디어 우리 두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식 부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벅차오르는 감격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곧 제 남편이 되는 신랑이 신부 대기실에 찾아와 황홀한 표정을 짓습니다. 와, 미야, 정말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쁜 사람이 내 신부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정말?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신부 맞지?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지. 고마워, 호태씨. 우리 잘 살자. 그래. 그럼 이따 봐. 남편 말고도 신부 대기실에 찾아와 축하를 해주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일일이 손님들과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도 임박한 결혼식 때문에 긴장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한산한 신부 대기실에 낯선 여자 하나가 들어섰어요. 그리곤 제게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꾸벅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당연히 저희 결혼을 축하해주러 온 하객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부님, 너무 예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그 여자가 갑자기 제게 다가오더니 귀옛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꼼짝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제 귀에다 속삭인 말은 너무나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신부님, 이 결혼 당장 중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네.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을 중단하라고요? 네. 그래야 신부님이 살아요.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제 말을 믿으셔야 해요. 너무나 놀란 저는 이상한 말을 하는 그 여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아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객 알바로 온 사람 같았어요. 제가 하객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제 또래로 특별히 섭외해 하객 알바를 신청했는데 그중 한 사람인 것 같았네요. 저희 하객 알바로 오신 분이죠? 일하러 오신 분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혼식 망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결혼식 망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쪽 구해주는 거예요. 자, 못 믿겠으면 이것 좀 보시죠. 그 여자가 내민 핸드폰을 보고 저는 큰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속엔 남편과 이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이나 담겨 있더군요. 심지어는 결혼 사진까지 들어있었네요. 눈을 비벼가며 몇 번이나 다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어디 흔합니까? 분명 사진 속 남자는 제 남편이 확실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호태 씨가 그쪽이랑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설마 호태 씨가 초혼이 아닌 건가요? 초혼이 아닌 건 문제도 아니고 진짜 문제는 의사가 아니라는 거죠. 저 자식이 그쪽한테도 의사라고 했죠?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호태 씨가 의사가 아니라뇨. 그게 다 가짜라고요. 돈 뜯어내려고 전부 다 사기친 거예요. 저 인간이 병원 개업할 거라면서 돈 뜯어갔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당했어요. 제가 결혼을 빙자한 저놈한테서 뺏긴 돈이 수억이라고요. 말도 안 돼. 제가 병원도 다 확인했는데 저도 똑같은 수법에 당했어요. 저 인간이 아는 이비인후과에 돈을 주고 쇼를 한 거라고요. 제가 속았다는 걸 알고 난 후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도 하고 소송도 걸었지만 이미 잠적해버리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저 자식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자는 분해 죽겠다는 듯 이를 벅벅 갈았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제게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그쪽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혼을 1년 반이나 더 한 뒤에야 저놈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동안 그놈은 제 고열까지 쪽쪽 빨아먹었죠. 신부님은 아직 식장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기회가 있어요. 어서 경찰에 전화하셔서 여기 사기꾼 수배자가 있다고 돈 사기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세요. 뺏긴 돈 조금이라도 더 회수하고 싶으시다면 빨리요. 여자의 제안이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하객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결혼식을 엎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보여준 사진은 제 남편이 사기꾼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제가 망설이는 사이 신부가 입장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식장 직원이 다급하게 절 부르더군요. 신부님, 입장할 시간입니다. 어서요. 그런데요, 하객 알바로 온 그 여자가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신 입장할게요. 그동안 신고 좀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식장으로 후다닥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직원이 붙잡으려고 했지만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막지 못했네요. 그 여자가 식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식장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오기를 기다리던 친정아빠를 지나치더니 신랑이 있는 곳으로 후다닥 뛰는 겁니다. 이 황당한 상황에 하객들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랐으며 신랑은 더욱 놀랐죠. 그 여자는 그대로 신랑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야, 정우태, 넌 또 결혼하냐? 내가 여기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아직도 가짜 의사 행세하고 다니면서 여자 등쳐먹고 살고 있냐고. 오늘 너 잘 만났다. 오늘 둘 중 하나는 죽어나가야 끝날 거야. 아, 현아야,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다 오해야, 오해라고. 이 자식이 끝까지 거짓말을 안 해. 그래, 너 지금 사기로 수배 중인 거 알지? 경찰이 와도 어디 그런 말을 하는지 보자.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렸고 예비 시부모님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혹시 그쪽들도 부모 역할로 섭외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두 분 모두 의사 출신도 아니었겠네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를 그렇게 예뻐했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이 난리통에서 도망치려고 하더군요. 대강의 상황을 눈치챈 친정아빠가 사돈들을 막아세웠습니다. 사돈,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사기를 쳤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아니, 저희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저희는 그냥 돈만 받고 역할만 대행해 준 거라고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저놈의 부모 행세를 해가며 사기를 도왔으면 공범입니다. 그런 건 경찰이 알아서 잘 따져줄 테니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아유, 사돈. 아니,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황당했어요. 신랑도 가짜, 시부모님도 가짜, 온통 가짜 투성이었습니다. 신랑은 전초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내 출동한 경찰들 손에 이끌려 지구대로 이동하게 됐죠. 그리고 그 여자 말대로 제 남편은 사기죄로 수배가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야, 이 자식아. 의사도 아닌데 개업한다며 내 돈을 뜯어가? 당장 내 돈 내놔. 당장. 내가 분명히 그랬지.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한 거 아니다. 네가 스스로 나한테 돈 보내준 거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난리냐? 뭐라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저 여자는 뭐야? 저 여자한테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쳤다며. 너 지금 보망 중인 수배자라며. 그런데 뭐 의사? 자, 참 기도 안 차서. 날 원망하지 말고 네 눈을 원망해.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사기꾼도 의사로 보이는 법이니까. 너 잘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먼저 사귀자고 했냐? 아니잖아. 네가 내 얼굴 보고 마음에 들어서 대시한 거잖아. 아니야. 이 미친 인간이 그래도 지 잘났다고. 정말 속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인간은 자기 잘못은 눈꽃만큼도 없다며 정말 뻔뻔하게 굴더군요. 하지만 결국 수배 중인 그놈은 유치장 흰이었고요. 그 인간의 부모 역할을 한 두 사람 역시 추가 조사를 위해서 유치장에 수감이 됐죠. 아유, 저기 며느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같은 늙은이가 뭘 알겠어요. 그냥 용돈벌이를 하려고 한 것뿐인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선처 좀 해주세요. 네? 시어머니 역할을 맡은 분이 제게 손을 싹싹 빌었지만 이미 제 손을 떠난 상황이었죠. 그 인간이 벌인 죄에 따라 가담한 사람도 죄의 경중이 가려질 겁니다. 이 일로 저희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신에 큰 영향을 받았죠. 부모님은 아는 대형 로펌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맡겼어요. 저희에게 소송이 또 걸리자 그 인간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더군요. 피해액을 다 돌려줄 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면서요. 저는 그 인간에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돈 필요 없으니까 너 그냥 재판받아. 난 너한테 8억 피해본 거니까 그 죄값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라고. 알았니? 미야, 이러지 말고. 나 가중처벌 받으면 정말 답도 없다. 어? 됐어. 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콩밥 먹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미야, 나 의사는 아니었지만 진짜 너 사랑했다고. 제발 믿어줘. 그놈은 끝까지 절 기만하더군요. 지가 살고 싶어서 저런다는 걸 이젠 저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넘겨진 그놈은 결국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게 거짓말을 해서 받아간 돈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요. 고전조치가 된 범죄 수익금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제게 고스란히 돌아오더군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금세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정신적인 피해는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저 못지않게 충격을 받은 부모님도 한동안 넉나간 사람처럼 지내셨네요.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제가 한순간 불턴을 사랑할 철석까지 믿었다가 된통 당한 사연입니다. 행여나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재차 확인하시고 의심하시길 조언드려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를 보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자분들의 건강을 빌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쌀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 아, 라, 라, 라.